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에스더 교수입니다.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좀 공부다운 공부를 좀 해보게 될 텐데요. 자, 교재는 다 갖고 계시지요? 네, 오늘 교재 3페이지부터 시작하게 될 겁니다. 자, 같이 시작해 볼게요. 우리나라는 OECD 이직률, 청년 이직률과 국내 청년 이직률 사이에서 누가 더 높을까 봤더니, 네, OECD 국가에서 우리가 좀 많이 높았어요. OECD는 이제 화면 왼쪽에서 50.4%라고 보이는데 우리는 72.4%나 된대요. 이거는 이제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연구하신 발표를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최근 자료입니다. 왜 이렇게 청년 이직률이 높을까? 그리고 왜 2강에서 이직률부터 시작할까? 왜 그러냐면요. 이직 결심하기까지 기간도 너무 짧아요. 이직해야 되겠다 하는 때부터 1년 조금 넘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바로 이직할까라는 마음이 생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 왜 이직 얘기부터 했는지. 자, 왜냐? 직장인들의 53%, 그러니까 반 이상이 2명 중에 한 분이 나 이제 연봉도 좋지만 연봉보다는 나한테 맞는 거, 내 적성, 내 능력, 내 재능 이것 맞춰서 좀 일하고 살고 싶어. 이런 쪽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런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직에 대한 마음도, 이직 의도도 높아지고 실제 이직을 실행하는 이직 자체도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이게 들어가서 14.6개월, 그러니까 1년 조금 남짓하면은 발생한다는 게 1년쯤 되면 대략 어떤 일인지 감이 오잖아요. 한 달 입사해서 한두 달은 적응하느라고 좀 정신없이 지나가고 6개월쯤 지나면 안 맞는 것 같다, 맞는 것 같다 감이 오면서 1년쯤 되면 진짜 안 맞는다. 이런 이제 어떤 자기만의 확신 아닌 확신이 좀 들게 되나 봐요. 그래서 이런 통계도 나온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연봉, 어떤 조건보다는 내가 맞는가 이쪽으로 좀 더 초점이 맞춰주고 있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은 일이 이제는 어떤 내 생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수단 이런 게 아니라 내 실현, 나 자신, 내 자아 실현으로 좀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 거죠. 영어로 이제 voca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원래 원어에서는 사명, 소명 이런 뜻에서 이 직업, 일이라는 게 이렇게 유래가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정말 내 소명을 다할 수 있는 내 직업은 나를 좀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일이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에서 평생 직업이라는 개념의 도약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봉보다는 적성,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 빨리 움직이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진로 설계의 필요성도 점차 대두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직업은 대략 한 14,040개의 직업이 국내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는 10만 개 이상의 직업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많은 직업 중에서 내 적성과 내 재능 또 내 성향에 맞는 직업은 어떤 것들인지 찾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일일 수 있겠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직업에다 맞춰 버릇하면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헷갈리는 게 더 많을 수도 있고요. 왜냐? 숫자도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나를 먼저 찾고 나하고 맞는 것 찾는 거는 오히려 빠르고 쉬울 수가 있겠지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진로를 찾고 나한테 맞는 걸 찾고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진로 설계, 이 진로 설계의 내용적 층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진로 설계는 도대체 어디쯤 있는 건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일을 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교재, 우리 갖고 계시는 교재에 7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요. 자, 제일 밑에 학습, 진학, 심리, 직업, 진로 옆에다 상담이 붙어 있죠. 상담은 말 그대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네,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좀 이해를 좀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대화처럼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자, 그런데 진로 설계는 대화, 정보 전달까지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전 생애적으로 진로 이벤트대로 그때 초기 리뷰, 텐션 풀기 그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 생애적으로 진로 이벤트마다 필요한 어떤 단계들 해야 하는 일들이 있어요. 집을 지어갈 때 털을 닦고 골조를 쌓고 이렇게 올라가듯이 어떤 집,
뭐 벽돌집이든 2층 집이든 어떤 집을 목표할 때 그 내 집의 진로, 거기서 터를 다지고 벽돌 올리고 골조 쌓고 이렇게 가는 그 설계의 그 단계처럼 인생에서도 내가 이 다음 단계, 내 인생의 그 다음 단계, 그 이벤트마다 단계마다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제 진로 설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담이라는 말보다는 설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유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 진학 이런 것들은 보통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네, 학교 현장에서 많이 이루어지겠죠. 진로 진학 교사분들이 학습이나 이제 진학, 학교 어느 대학교 갈까, 어느 과를 갈까 이런 거 이제 많이 알려주시는데요. 진로 설계는 그것도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됩니다. 또한 심리 상담이라는 거는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심리 상담사분하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이제 나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를 알아가고 치유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리 상담은 심리 상담사분이 이 내담자에게 어떤 해결책, 답을 제시하셔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정확하고 좀 어떤 그 해결이 보여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내담자한테 그 해결책을 지시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세요. 하고 싶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 남자하고 헤어져. 못 쓰겠어. 이렇게 하고 싶단 말이죠.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절한 질문을 내담자에게 던져서 그 내담자가 그 질문에 답을 해가는 과정 중에 내담자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심리상담은 딱 한 번 와서 한 번 끝나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1회기, 2회기 계속 회기가 좀 늘어나는데요. 적절한 질문을 던지고 답하고 하는 과정 중에서 심리적인 어떤 치료나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진로 설계는 왜 심리상담이라는 요소를 품고 있는가? 왜냐하면 1회기, 2회기 이렇게 회차가 거듭되면서 해결된다기보다는 제일 먼저 나를 알고 나를 이해하는 순간 나에 대한 용서가 일어나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틀린 게 아니었어. 내가 잘못된 게 아니었어. 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어. 난 원래 이런 사람이었던 거야. 나는 원래 빨간 사람이야. 나는 파란 사람이야. 나는 빨주노초 파남보가 막 섞여 있어. 이렇게 나의 다양성이나 나의 어떤 정체성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 괜찮은 사람이네. 나 괜찮네. 이상한 거 아니네. 여기서부터 어떤 회복의 단초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도 도출을 해내면서 이 사람과 나의 어떤 관계의 회복이 나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심리적인 갈등이나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에 대한 이해도 생기고 오해했던 부분이 풀리기도 하면서 나 안에 쌓여있던 스트레스가 하나씩 녹여가게 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면 때문에 심리적인 요소도 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또 하나는 직업 상담. 네. 직업 상담사 분들이 많이 이제 해주시는 직업 상담인데요. 직업 상담 당연히 해드려야죠. 진로 설계니까. 그런데 직업을 알려드리고 이 직업이 맞습니다. 이 직업을 하시려면 뭐 자격증 이거 따셔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업까지 알선해드리는 그런 회사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직업만 알려드리고 딱 끝나는 게 아니죠. 진로 설계는 이 직업이 왜 이분에게 맞는지, 그러니까 피설계자에게 이 직업이 왜 적합한지, 이분의 성향이 어떻기 때문에 이 직업이 맞는지, 또 이 직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러니까 그 직업 선택이라는 진로 이벤트를 두고 어떤 것들을 해나가야 되는지, 그럴 때 내 성향과 내 적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가야 되겠죠. 또 직업뿐만이 아니라 직업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좀 집중된 개념인 직무는 만약에 영업직이다. 그럼 내가 해외 영업인지, 국내 영업인지, 기술 영업인지, 자동차 세일즈 쪽인지, 아니면 교육 상품인지, 이런 어떤 디테일한 직무까지도 알려드려야 되는 거고, 우리 진로 설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 상담적인 면도 포함하고 있죠. 물론 직무까지 포함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진로 상담. 결국 진로 설계가 진로 상담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그러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로 상담이라고 하는 건 이게 맞습니다. 네, 이렇게 공부하시고 이렇게 학습하시고 이렇게 학교 가시고 이런 이제 자기 이해를 통한 심리가 좀 어떤 갈등 해결이 되고 직업도 알고 네, 이렇게 하세요까지가 이제 진로 상담이라고 본다면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현생애적으로 은퇴 후까지 생각하시고, 이걸 지금은 이렇지만 조금 천천히 가실 경우, 좀 돌아서 가실 경우 해서 종국에 가서 이루게 될 그 목표를 위해서 하나하나 단계 진로 이벤트 때마다 어떤 걸 하셔야 될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는 거죠. 어디에 근거해서? 피설계자의 성향과 적성, 재능, 역량에 근거해서 알려드리는 거죠. 예를 들면 이 피설계자한테 적합한 교과목은 무엇인가? 성향에 맞는 과목, 국어부터 여러 가지 과목들, 아주 국어에서도 문법이 있고 뭐 독해가 있고 작문이 있고 고전이 있지요. 그럼 나는 어디가 더 맞는지, 비문학 쪽인지, 시, 소설, 문학 쪽인지 이런 것까지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이자 실천 가능한 좀 실행적인 의미를 같이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설계라는 말이 도대체 무엇인가? 진로 설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진로 설계를 하기 위한 그 이벤트마다 제시되는 어떤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구조라고 좀 말할 수가 있겠죠. 진로 설계 안에는 teaching,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교수, 가르치는 거예요. 정보를 전달하는 거죠. 지식 정보를 전달하는 겁니다. 어떤 지식? 본인에 대한 성향이나 적성, 이런 지식과 함께 이 적성에 맞는 학과, 공부법, 뭐 직업, 직무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거죠. 또 하나 코칭이라는 거는 왜 여러분 카우치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왜 사륜 마차 같은 거 있죠. 예전 그 고대에 이제 사륜 마차가 있는데 바퀴가 4개로 서로 같이 굴러갑니다. 바퀴 하나가 빠지면 굴러갈 수가 없겠죠. 이 4개가 조화를 이뤄서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진로 설계사가 피설계자에게 이거 맞다니까요, 빨리 와요, 맞아요 이렇게 막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맞는데 더 적합한 건 이거고 본인은 이걸 좋아하시지만 그쪽에 재능이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좋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운동회 때 옛날에 이제 학창 시절에 운동회 해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는데 왜 다리를 같이 두 사람이 발목 하나 묶어서 저 목표점까지 같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럴 때 빨리 와 하면서 끌고 가면 이 사람 못 쫓아오죠. 그러니까 뭐 왼발 오른발 하면서 발 맞춰서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코칭도 서로 이 4바퀴가 같이 조화롭게 굴러갈 수 있도록 피설계자와 진로설계사가 서로 보조를 맞춰서 가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이 끌고 가고 누구 한 사람이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런 의미에서 코칭도 들어간다는 거고요. 또 하나 멘토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멘토, 멘티 들어보셨을 텐데요. 진로설계사는 멘토의 역할도 좀 해줘야 돼요. 왜냐? 이 사람의 어떤 인생 전체 전 생애를 거쳐서 어떤 단계마다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는데 도저히 이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 쟤 어디서 오느니? 쟤 말하는 거 왜 저러? 이렇게 믿을 수가 없어.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마음이 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멘토로서 이 멘티가 되는 피설계자에게 멘토 역할을 하는 진로 설계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본받을 수 있는 모범이 될 수 있는 어떤 신뢰를 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이 사람이 말하는 건 정말 맞고 그렇구나, 나도 정말 저렇게 살아봐야 되겠구나 할 수 있는 어떤 멘토적인 역할도 같이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달만 딱 하고 끝, 당신 직업 이겁니다 딱 끝, 이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멘토링의 역할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또 상담도 마찬가지예요. 상담 당연히 대화하는 거죠. 결과지를 쭉 뽑아가지고 이거 인쇄물 보세요, 설명 다 써있네요가 아니라 자, 같이 보면서 얘기하고, 또 우리 그 옥타고노시스 검사 중에서 1:1 대면형 검사는 구술형이에요. 말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문항 보고 말로 답하는 거라서 그 말로 답하는 거 듣고 또 거기에 대한 질문과 질답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요.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결과를 전달하거나 어떤 티칭, 멘토링, 코칭 일어날 때 다 서로 마주보면서 서로 대화 형식으로 끌어가는 상담적인 요소 구조가 당연히 들어 있습니다. 또 컨설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상담은 좀 눈높이가 비슷하게 이렇게 코칭같이 그렇게 연결해서 볼 수가 있다면 컨설팅은 좀 색깔이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컨설팅은 말 그대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해결점을 제시해야 됩니다. 심리상담처럼 이제 답을 안 줘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답을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 피설계자분이 자신의 성향을 알고 직업을 알고 싶어서 오셨어요.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 네, 내일 다시 오시면 학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모레 오시면 직업 알려드릴게요.
제가 그 직업은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공부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냥 여기서 바로 이겁니다. 찔러드려야 돼요. 해결해드려야 돼요. 이분 해결받고자 오신 분이에요. 나하고 노닥거리려고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정보로 정확하게 티칭, 지식을 전달하고 코칭, 같이 발맞춰서 서로 대화하고 모범이 될 수 있는 어떤 신뢰를 드리면서 결정을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단계가 진로 설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것들을 다 연결해서 좀 풍성한 진로 설계가 될 수 있을지를 이제부터 또 공부하시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용어들을 좀 볼게요. 우리가 앞으로 많이 듣게 되고 또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용어들이 있는데요. 이건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 교재에도 용어의 정의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교재를 보셔도 되고 화면을 보셔도 되는데요. 자, 화면에 제일 먼저 나와 있는 성향. 제일 중요한 용어입니다. 자, 이거 저하고 한번 같이 따라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성향. 네. 각 개인이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 인자, 그 가계의 특정적 내력과 후천적인 환경에 의하여 자신만이 고유하게 갖게 되는 개인의 특징. 네.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냥 읽으라고 해서 읽었죠. 네. 자, 성향은 타고난 겁니다. 타고난 것, 후천적인 요인도 물론 필요하고 영향을 줍니다만 본인이 타고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연아 씨 이제 피겨스케이터 선수이신데요. 네. 그분처럼 제가 스케이트를 10,000시간의 법칙을 이용해서 막 타요. 김연아 씨처럼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누구야?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네. 죄송해요. 네. 너무 욱했어요. 바로 아니요. 그러셔가지고. 네. 자, 그렇다면 제가 만약에, 노래를 좋아만 해요. 재능은 없는데. 역시 10,000시간의 법칙을 막 해서 하면은 어느 정도 하겠죠. 하지만 가수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저희 그 직원분 중에 한 분은 굉장히 노래를 잘하셔서 정말 음반을 내시기 위해서 이직을 하셨어요. 음반 회사로. 그런 분이 계시고, 한 분은 그분을 보면서 본인도 노래를 좀 하시기 때문에 노래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계속 이렇게 노래 연습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한 번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7시간, 6시간 이렇게 연습을 해도 저 친구 1시간, 2시간 연습한 거에 비하면 택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시는데, 제가 여기까지 노래 재능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걸 왜 물어보니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진로 설계사들은 그렇다고 해서 같이 왜 그럴까요? 같이 고민해 보아요. 그래도 안 되죠. 문제를 해결해 드려야 되니까 그쪽이 아닌 다른 쪽에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타고나는 겁니다. 그분이 어디서 막 갑자기 돌을 닦아가지고 그 재능이 그러진 않고 본인이 좀 타고나요. 유전적으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너는 누구 닮았니? 그럼 엄마를 좀 닮기도 하고 아빠를 닮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랑 비슷한 거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내가 나오지 뭐 어디서 그 다른 유전자가 갑자기 쑥 들어오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타고나는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타고났는지, 즉 나의 재능은 무엇인지, 내 고유한 성향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진로 설계의 출발점이 됨과 동시에 자기 이해에 대한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진로란 무엇인가? 우리 진로도 함께 읽어볼게요. 진로 시작! 개인이 유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적인 진행 과정으로 성향에서 출발하여 적합한 진학, 취업, 관계 형성 등 구현 과정. 네. 진로입니다. 진로는 한자로 이제 가는 길이잖아요. 길이에요. 내가 가는 인생의 길. 인생의 길에서 어릴 때부터 내가 죽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죠. 사회학적인 용어인데 무덤에서 이제 죄송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네, 갑자기 영어로 할까 하다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면서 한국어도 꼬였어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내 전 생애적인 목표마다 진로 이벤트마다 달성할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것 자체의 과정. 을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진로 인식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가 그냥 말씀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진로 인식은 진로 설계를 할 때 좀 중요한 어떤
그 가치관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진로 인식은 나에게 지금 이 진로 결정해야 된다, 하지 않아야 된다, 별로 필요 없다 이런 것들하고 이제 관련이 되는데, 진로 인식이 확실하신 분들은 진로를 보류하지 않아요. 또는 진로에 대한 미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류는 뭐 나중에 더 나이 들어서 좀 시간 지나서 자꾸 미루는 거죠, 결정을. 진로 결정에 대한 거를 이제 아예 결정을 안 하는 미결정도 있습니다. 진로 인식이 약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진로를 결정해서 이 길로 가겠어, 내가 이걸 하겠어, 어떤 진로의 결정이 있다는 거는 진로 인식이 높은 거죠. 진로 설계를 할 때 이 진로 인식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로를 보류하지도 않고 진로를 결정을 보류하거나 미결정 상태에 놔두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일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듣게 되는 말이 진로 자기 효능감이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뭐 상담학이나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학, HRD를 하시는 분들께는 익숙한 말일 텐데요. 진로 자기 효능감이라는 거는 여기 말 그대로 내가 수립한 진로와 수행하는 목표가 일치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런 재능이 있어서 이렇게 일을 해서 이렇게 해야지 했는데 그게 딱 맞았어. 굉장히 자신감도 생기고 자존감도 생기면서 나의 진로의 효능감, 나 정말 진로 잘 선택했구나, 이런 느낌, 이런 것을 진로 자기 효능감이라고 말합니다. 또 이직 재발, 이건 이제 우리가 연구 끝에 개발한 새로 만들어낸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언제 말씀드렸는지 생각 안 나시는 분? 네, 1강을 보세요. 네. 자, 근로자가 금전적 보상,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안 맞아. 여기 내가 좀 안 맞는 것 같아.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 번, 두 번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 다니시는 직장도 바꾸거나 또는 직업 자체도 바꾸거나, 이제 이직과 전직이 좀 있습니다만 이제 통상 이직이라고 해서 이직을 계속 반복하는 경우를 말하지요. 진로 적성은 말 그대로 이 진로를 가기 위해서,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어떤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단초가 되는 요소입니다. 너 이쪽에 적성이 있다, 나는 여기 적성이 없어,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시고 사용하시기도 하셨을 텐데요.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진로 설계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어떤 목표냐? 제일 먼저 수립이 되어야 되는 거는 니즈파, 그러니까 피설계자가 왜 진로 설계를 받고자 하는지, 왜 나를 찾아왔는지 그 필요를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이분은 직장을 바꾸고 싶어요. 직업은 맞아, 직무도 맞는데 직장을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왜 직장을 바꾸고 싶은지, 그 직장의 분위기가 또는 그 소위 말해서 코드라고 하죠. 그게 나하고 안 맞는 이유가 뭔지, 이런 걸 알려드려야 되는데 직장이 안 맞으시는구나. 왜 안 맞을까? 학부 전공부터 잘못된 거 아닐까? 하면서 너무 이렇게 많이 앞서가거나, 또는 이분이 직장이 안 맞는다는 거를 딱 무시하고 보니까 직업이 안 맞아서 직장이 안 맞네, 이렇게 내가 단정하고 간다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 이 피설계자가 얘기하는 걸 정확하게 왜 이 얘기를 하는지를 파악해야 돼요. 설령 직장이 안 맞는 게 아니라 직업이나 직무가 안 맞았는데 이 사람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싹 무시하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니즈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서 판단해서 어떻게 진행할지를 나가야지, 이분의 니즈와는 상관없이 내가 급한 대로, 내 판단대로 이끌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성향 찾아야 되고 재능을 찾아드려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성향과 니즈와 재능에 맞춰서 정보를 연결해 드려야 돼요. 적합한 직업이나 직무, 또 직장이라고 치면은 여러 사람들하고 함께 일하는 성향인지, 아니면 혼자서 조용히 일해야 되는 분인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쪽에서 경력을 쌓고 가시는 게 좋을 분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또 성향과 심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무엇이냐면 성향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사람하고 이렇게 부대끼면서 일하시는 것이 좀 안 맞으실 수도 있어요. 또 성향상 이 직업 자체가 안 맞을 수도 있고요. 또는 학과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럼 맞는 학과는 무엇인가? 맞는 직업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연결을 잘 해드려야 되겠죠. 심리와 기타,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다 잘 맞지만 나의 어떤 성향상의 이유로 그 생활 중에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스트레스, 갈등의 요소가 유발될 수 있는 지점, 이런 것들도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해소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돼요. 왜냐?
우리 배웠죠? 진로 설계 안에는 심리 상담적인 요소도 들어있다고요.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차 목표에 되어 있는 이건 뭐냐면 이제 다 니즈를 찾았고, 그래서 여기다 다 연결을 해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 정보에 대해서 신뢰를 하실 수 있어야 되죠. 진로 설계사가 기껏 해드렸는데 못 믿겠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신뢰를 하고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해드려야 되죠. 그리고 또 확증을 가져야 돼요. 이분이 자기 확증을 가질 수 있도록 거기에는 신뢰가 담보가 돼야 되겠죠. 또 계획을 수립해 드려야 됩니다. 진로 이벤트마다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하시고요. 지금 이거 시작하신 거 좀 안 맞습니다. 병행하시면서 현실적으로 이쪽이 더 맞으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현해 갈 수 있는 계획들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돼요. 또 기껏 하고 가시면 뭐합니까? 안 하면. 피설계자분이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셔야 되잖아요. 할 수 있도록,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자 또 진로설계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지속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그렇게 해서 가셨는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이 갑자기 이민을 가게 됐다든가 직장에서 해외로 파견을 가게 됐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또는 그때는 내가 이렇게 해서 일을 했는데 나 이쪽 일도 좀 관심이 생겼어요. 그럼 그거는 맞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 전에 그 기록을 토대로 또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이루게 되면 진로 설계가 이 단계별 목표를 잘 이루고 좀 풍성하고 완전한 진로 설계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이번에는 진로 설계의 역할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진로 설계의 역할이란 무엇이냐? 네, 진로 설계에서 해야 되는 일이죠.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또 이 진로 설계가 어떤 일을 해주는지를 보는 건데요. 첫 번째, 타고난 성향과 재능, 그러니까 역량이죠. 찾아드리는 거예요. 성향은 15가지 성향이 있는데요. 이 15가지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보통 하나의 성향 유형으로 딱 떨어지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적게는 2개, 많게는 3개, 4개, 어떤 분은 5가지 성향 유형까지 같이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향 15가지 어떻게 이제 배열이 되고 배합이 되고 또 조합이 되는지,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60가지 역량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역량들을 이 피설계자는 어떠한 것들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피설계자의 어떤 타고난 부분, 이런 것을 찾아드리는 것이 이제 하나의 역할이겠죠. 또 하나는 그걸 찾았으면 이제 매칭, 연결을 해야 돼요. 자, 매칭에는 직업, 학과, 직무, 진학, 학습, 이 전생애라는 걸 잊지 마세요. 진로 설계를 공부하시면서 항상 머릿속에다 두셔야 되는 거는 뭐 성향, 재능, 역량 이런 것도 있지만 전생애적인 거. 오늘 만난 피설계자 오늘 보고 끝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이분의 멀리까지, 우리가 이분의 어떤 50 이후까지, 노년 때까지를 이어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 단계별로 다 묶어서 하셔야지, 이걸 딱 끊고 여기까지만, 오늘 여기까지만, 연령대가 30대니까 30대까지만 이렇게 하시면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은 평생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이제 하나 은퇴를 하시고 또 다른 일에 들어가실 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앞에 일모작은 예를 들어서 뭐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의 생계를 위해서 좀 적성에 안 맞지만 그냥 일을 했어, 이러신 아버님 어머님들 많으세요. 저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 연령대가 이제 청소년도 계시지만 60대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것은 이제 은퇴 후에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이거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분들을 위해서 아유 나이 연세 60인데 무슨 공부야, 이렇게 하실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영역들을 같이 매칭을 해드리는 거는 필수입니다. 우리의 역할이고 진로 설계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능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진로 설계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펑셔널한 건데요. 그러니까 기능, 정말 수행해 나가는 것, 어떤 걸 수행해 나가고 또 그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는가는 여기 보시면은 자기 이해, 나를 이해하는 거예요. 자기 이해라는 거 첫 번째도 강의 때도 말씀드렸고 초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피설계자가 본인을 이해하면서부터 문제 해결이 시작이 됩니다. 진로 설계의 역할이 그때부터 기능이 이제 발휘가 되는 거죠. 이제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진로를 선택하게 되고, 그러고 나면은,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런 길을 가게 되는구나. 아, 그래서 내가 부모님하고 이런 부분이 좀 안 맞았구나. 또 이런 부분이 맞았구나. 이 친구하고 그래서 안 맞았구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아, 우리 상사가, 내 옆에 동료가 이런 일 때문에 부딪힐 때는 아, 이런 면이 서로 달랐구나. 이렇게 관계의 회복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성향이니까 이 일을 위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이 책을 읽고 이 공부를 하고 이런 연습을 하고 이런 훈련을 하고 자기 개발의 기능, 또 그런 역할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심리치료적인 요소가 드러나요. 왜냐? 내가 나를 알게 되면서 회복이 시작이 되죠. 이제 엔진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맞는 일을 찾게 되죠. 그리고 이걸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내가 나를 개발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자존감도 좀 생기겠죠. 옆에 사람들도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이해도 생기고 오해도 풀면서 관계가 회복이 되면 내 안에 있던 스트레스가 하나씩 녹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좀 더 여유 있고 편안한 시각을 갖게 돼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돌아오냐? 나에게 다시 옵니다. 내가 편안한 시선으로 보게 되면 그 시선들이 다시 나에게 편안한 시선을 보내줘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막 이렇게 살았던 것들이 좀 괜찮아. 늦게 가면 어때? 천천히 가면 어때? 나 괜찮아. 이상한 거 아니야. 하나씩 스텝을 밟아갈 때 좌우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심리적인 치료, 그러니까 나를 이해하면서 어떤 스트레스가 완화되면서 좀 안정을 찾게 될 수 있다. 이런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진로 설계의 목표부터 역할 이렇게 좀 다양하게 살펴봤는데요. 자, 우리 한국 진로 교육 어떤 상태일까요? 물론 많이 발전하고 참 좋아졌어요. 지금 뭐 점수 맞춰서 가자는 것보다는 나의 적성은 어떤 건지, 내 역량은 어떤 건지, 주변의 환경보다 나에게 좀 집중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진로진학 교사분들도 많이 학교에 배치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직도 많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로 변화가 많긴 하지만 거기서 일어나는 요소를 긍정적으로 뽑아서 아주 정확하게 진로 설계의 목표를 수행해 가고 역할을 적절하게 해드리는 이런 걸 통해서 방황하는 한국의 진로 교육의 중심을 잡아주고 방황하는 사람들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 진로 설계사가 하는 역할이고 우리가 하는 일이 또 그 진로 설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공부가 시작됐다는 느낌이 드시겠지요. 네, 이 과정들을 끝까지 집중해서 해 나가시면 제일 먼저 자기 이해가 생겨요. 본인이 본인을 알게 되면서 이런 진로 설계 역할, 이런 거를 스스로 느끼시게 되고 그 기능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 진로 설계의 목표가 나를 통해서 수립이 되면서 이 바깥으로도 다른 사람에게도 퍼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본인들 위해서부터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 또 사회 이렇게 넓혀가게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렵고 생소한 용어들이 나와도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완강하시기 바라고요. 2급 마치시고 1급 마스터까지 열심히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옆에서 잘 도와드릴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